이제 더는 못하겠어. 가장 먼저 술도가 마당에 쌓인 술 항아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사람은 다름 아닌 광숙이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책임, 삐걱대는 관계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동석의 시선이 이젠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광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마광숙은 형수이자 대표님 술도가의 맏언니로만 존재해왔다. 사랑이 뭐였는지도 잊은 지 오래였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약해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기계처럼 술도가를 지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 안에서 이상한 떨림이 피어났다. 한동석. 그 사람이 그녀를 여자로 불렀던 날 이후부터였다. 광숙 씨는 참 단단한 사람 같지만 가끔은 참 외로워 보여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에 파문처럼 번졌다. 단단했던 마광숙이 그날 처음으로 울고 말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의 보호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이고 싶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대표로 살지 않겠다고. 한동석의 곁에서 단 하나의 여자로 불리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었다. 마광숙은 술도가를 내려놓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정해야 했다. 이 움직임은 곧 형제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졌고 조용하던 술도가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엔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였지만 막상 다음 술도가 주인이라는 말에 모두가 본인의 자격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천수는 성실함을, 흥수는 대중성과 기질을, 범수는 학문적 지식과 경영 능력을 들이밀며 광숙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광숙의 눈에 가장 밟히는 인물은 바로 강수였다. 조용하지만 깊은 책임감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 무엇보다 광숙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준 그 사람이었다. 광숙은 처음으로 오광수가 이 집을 잇는다면이라는 상상을 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진실이 광숙을 덮쳤다. 장미애가 건넨 종이 한 장. 유전자 검사의 결과지. 단 3줄짜리 문장 속 숫자 하나 99.9%. 그건 장미애와 강수가 친자식 관계라는 과학적 증명이었다. 광숙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어떻게 강수가? 무수한 생각이 스쳐갔다. 순식간에 모든 퍼즐이 흔들렸다. 장미애의 과거, 독고탁과의 악연, 그리고 동석의 끊이지 않는 불신까지.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느꼈던 그 가족 같은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강수를 믿고 있었기에 더욱 아프고 더욱 불안했다. 이 모든 사실이 형제들에게 전해진다면? 동석이 알게 된다면? 광숙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동시에 형제들 사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술도가를 위한 것이었는지 각자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도 모호해질 정도였다. 범수는 강수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은근히 깎아내렸고 흥수는 술맛보다 사람 맛을 볼 줄 아는 내가 낫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천수마저 말없이 장부를 들춰보며 내가 이 집을 맡을 때가 됐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광숙은 말을 잃었다. 누구 하나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오광수의 존재는 이제 술도가의 후계자 논란을 넘어서 이 가족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창고 앞에서 오래도록 혼자 있었다. 손에는 강수의 이름이 적힌 유전자 결과지 한 장 그리고 차마 꺼내지 못한 마음속 진실이 숨죽이고 있었다. 물끄러미 강수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던 광숙은 문득 어둠 너머 인기척을 느꼈다. 낡은 창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곳엔 강수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아무 말 없이 광숙을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손끝에 들린 종이를 힐끗 본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들켰네요. 원래 말할 생각이었어요. 형님들이 나서기 전에 광숙 누나에게만은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 말에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미의 내 어머니라는 거 언제부터 알았니? 강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가을부터요. 병원에서 제 혈액형을 말하는 걸 듣고 의심했어요. 알아보니 너무 많은 조각들이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유전자 검사를 했고 맞았어요. 장미애가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찢어지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하지만 강수의 눈빛은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한마디를 겨우 짜냈다. 그럼 독고탁은 내 아버지니? 그 질문에 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광숙의 심장은 두 번 멎었다. 하나는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바로 독고탁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방해를 일삼았던 그 인간. 광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너 이 집에 왜 왔니? 왜 이 술도가에 머물렀니? 왜 나를 속였니? 광숙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강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광숙 누나,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자식이라는 거. 누나 옆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따뜻한 밤 냄새가 뭔지 알았어요. 누나는 제게 처음으로 믿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부정당할까봐. 광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말없이 단 한 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결국 묻지 못한 마음속 질문을 꺼냈다. 그래서 넌 술도가를 원하니?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마저도 자격 없는 일 같아요. 광숙은 그제야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많은 벽이 생겨버렸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아는 전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범수는 어느새 새 회계사와 계약해 재무제표를 정리 중이었고 흥수는 시장 상인들과의 친목회에서 술도가 이미지 쇄신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천수는 공장에 들러 고자동과 단둘이 회동을 갖고 있었다. 서로의 발걸음은 같았지만 마음속 목표는 달랐다. 그리고 그 시각 한동석은 광숙을 찾아왔다. 마당에서 무심하게 항아리를 닦고 있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는 다가와 말을 건넸다. 광숙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 때문인가요? 광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쪽은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내겐 지금 누굴 좋아할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석의 얼굴엔 미묘한 상처가 번졌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 씨가 뭘 선택하든 난 기다릴게요. 누군가의 대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 마광숙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광숙은 처음으로 사랑과 가족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무너진 감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술도가의 운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고자동은 천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도련님, 술도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 집은 그냥 술 파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집입니다. 그걸 도련님이 해주셔야 해요. 천수는 말없이 고자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예전의 무심함 대신 묘한 책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고자동은 봉투 하나를 꺼내 천수에게 건넸다. 이 안엔 광숙 이사님도 모르는 진짜 문서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 누가 진짜 돈을 대고 있었는지 다 들어있어요. 단 도련님이 이걸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집을 지킬지 놔둘지. 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술도가 안방 식탁 위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된다. 봉투엔 짧게 적혀 있었다. 나한텐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술도가를 사랑했어요. 강숙. 광숙은 급히 뛰어나갔다. 그러나 마당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술도가의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고 떠난 강수가 남긴 빈자리는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치 그 누구보다도 오래된 이 집의 역사를 품고 살아온 사람처럼 천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형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광숙 누나는 날 선택할까요? 고자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말고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도련님이 도망치면 이 집은 진짜 끝납니다. 독고탁 같은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각 술도가 뒷문 너머 장미애는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고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제게 충분한 무기입니다. 네, 강수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 이제 술도가를 지키는 데 써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집에서 밀려나지 않죠.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이상했다. 마치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전략가 같았다.
한때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장미애는 이제 자신이 술도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아들을 앞세우고 있었다. 반면 강수는 마당의 항아리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손에는 유전자 서류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그 서류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은 문서의 숫자와 진실을 천천히 삼켜갔다. 이제 다시는 말 안 해요. 난 그저 여기에 남고 싶어요. 누구 아들이든 누구 피를 가졌든.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독고타기 술도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 게시판에서 봤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독고타기 예전에 장미의 이름으로 일부 투자했다더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사람들은 술도가의 앞날을 걱정했고 형제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의심했다. 흥수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오빠, 내가 그때부터 저 인간 의심했다니까. 장미애랑 엮여 있는 거 그거 다 계산된 거야. 범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래서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니까. 그 말에 강수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천수는 조용히 형들을 말렸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광숙 누나는 지금 누구보다 힘들 거야. 하지만 이미 광숙의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다. 장미애가 찾아와 말한 그 한마디는 광숙의 모든 평정을 뒤흔들었다. 광숙 씨, 나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 강수, 그 아이는 술도가의 피가 아니라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집엔 제 자식이 있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 말은 칼이었다. 단 한 줄로 광숙의 자리를 부정했다. 가족으로, 여자로,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공격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처음으로 술도가의 항아리를 모두 닫고 불을 껐다. 등 뒤엔 한동석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다 한마디를 꺼냈다. 술도가는 술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지키는 거죠. 광숙은 묻듯 되물었다. 그럼 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도구인가요? 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는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다만 자신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술도가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한봄이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광숙 이모, 혹시 저도 술도가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놀랐다. 그 말에 광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다. 왜 갑자기? 한봄은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집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요.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의 끝에 강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반면 독고탁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술도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언론 보도용 기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당한 투자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독고탁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독고탁, 그 아이 우리 아이 아니야. 당신 피 아니라고. 왜 아직도 그 아이 인생에 끼어들고 있는 거야? 폭탄 같은 한마디였다.